현대시대는 데이터 사회입니다. 정보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 그 가치가 인정되는데요. 네, 한국교회 내에서는 그동안 이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문을 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조사 통계 쪽 일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네. 기독교 통계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일반 조사 시장보다는 뭐 훨씬 덜하지만 기독교 조사 통계 시장이 좀 있어요. 예, 그쪽 일을 계속 일해오면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많이 대화를 하게 되고 예. 목사님들하고 데이터를 좀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서울 수도권의 한 50대 중반 이후의 목사님들은 보수 언론들 많이 보세요. 네. 그다음에 만약 호남권에 있는 목사님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진보 쪽의 언론을 많이 보시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시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의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반대편의 생각이 어떤지도 아시고 설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겠죠. 지난 2015년도의 인구 센서스 결과를 보면 한국 개신교가 전체 인구의 한 20%로 우리나라 1위 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20%를 움직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목사님들인데 예. 목사님들의 생각과 관점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20%를 움직일 수 있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한국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세상 특히 이제 요 한 몇십 년 사이에 온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걸 그때 바로 잘 아시고 변하는 세상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매주마다 위클리 리포트라는 형식으로 해서 네. 예. 언론에 발표된 통계 자료를 잘 모아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 대학교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3년 전쯤이었는데 그 친구 목사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근데 그 행복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생각하다가 몇 주 전에 행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서 봤대요. 네. 예. 근데 그 자료를 검색을 해서 좀 인용하고 싶은데 도저히 못 찾겠더래요. 그럴 때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저를 보니까 제가 조사업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교회도 다니고 그다음 조사업을 하니까 그 목사들이 필요한 자료 너 뭔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모아서 정기적으로 딜리버리를 좀 해주면 그럼 목사 100명을 모아볼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임팩트가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신선했고 이런 비영리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작년 여름에 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쭉 얘기하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게 됐고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준비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사실 이끄는 분들이 또 목회자들이고 그 목회자들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좀 이러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필요로 하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네. 이러한 사역을 네. 하시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확한 통계 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그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또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자료들만 간단하게 보시고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그쪽을 한번 쭉 깊이 있게 들여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이 기자들이 생산하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있으면 그런 보도 자료를 만든 그 생산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 그 생산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도 자료 원문이 다 있죠. 근데 기자들은 예. 그걸 다 실는 게 아니라 그 신문사의 생각이나 신문사의 어떤 관점에서 그걸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보도 자료를 제가 보고 또 어떤 사이트는 뭐 웬만한 데는 다 로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럼 그걸 다시 로데이터를 제가 갖고 다시 분석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정보는 알아야겠다. 언론에 발표는 안 됐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목사님께 이제 그 알려드립니다. 보도 자료를 네. 다 또 다시 정리하는 작업도 시간이 많이 쉽지만 걸리죠. 네.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목회에 좀 필요한 데이터는 뭐 주로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가장 원하는지 이런 것들 좀 네. 궁금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발표되는 많은 자료들 중에서 네. 예컨대 무슨 뭐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목사님들 모르셔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예컨대 이제 그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한국 교회의 그 일반 사회하고 우리 한국 사회 전체하고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면 한국 교회가 60세 이상 고령층이 한국 사회 전체보다 좀 더 많아요. 근데 그 속도가 좀 빨라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보다는 좀 더 고령화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목사님들은 그 노인층에 대해서 노인 심리라든지 노인들이 어떻게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이런 사실들을 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언론에서 잘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나오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예컨대 이제 무슨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 실태 조사가 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목사님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목사님 보내드린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겠고 예. 두 번째는 한국계 목회자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신 부분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도 저희가 나름대로 좀 해서 그건 뭐 매주마다 할 수는 없겠고 네. 뭐 하여튼 시간 따라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관점 만약 동성애다 그러면 네.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논리가 있고 예. 인정하지 않는 논리가 있잖아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소수자라는 게 약자라는 개념에서 일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를 억셉트하려고 많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한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번에 왜 이희호 여사 예. 소천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언론 뉴스나 언론 페이퍼를 보면서 유심히 봤던 건 뭐냐면 그렇게 싸웠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묵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같이 추모를 했죠. 추모를 하고 이랬잖아요. 네. 전 한국계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 구조가 되게 심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갈등 취약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너무 심한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 정치적인 이념적인 갈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인연 갈등이 상당히 네, 심하죠.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안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에서 좀 더 위에서 어떤 복음이면 복음 또 다른 그런 개념의 그런 리더로서 한국 사회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한국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보나 그런 생각들을 목사님께 계속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까 뭐 보도 자료도 일일이 다 정리를 하신다고 들었고 좀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네, 빅데이터도 네, 또 네. 분석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뭐 자체적인 뭐 설문조사나 이런 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앤컴 리서치라는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앤컴 리서치는 기독교 조사 전문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네. 저희 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 회사에서 기본적인 기독교 통계는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주제별로 그때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예. 이슈를 선별하는 기준이 어떨까 그것도 상당히 네. 궁금하거든요. 저희 내부적인 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어떻게 했냐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는 예. 네. 이거는 매주마다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그렇겠죠. 선별해야 되고 그 이것 때문에 저희 목회대타 연구소에서 연구 자문위원단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단에서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계속 받고 또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같이 토의하고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고 예.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민감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진짜 뭐 이념 갈등을 이야기를 네. 해주셨지만 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고. 그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언론에 발표되는 그런 어느 한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희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논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논조에 맞는 데이터를 그죠, 네. 취합을 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들도 저는 있긴 하니까요. 한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언론에 보도된 데이터를 보면 이거 잘못됐다, 잘 됐다라는 느낌이 와요. 네. 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설문에 따라서 응답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데 각 사람마다 거의 비슷하게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나라 국정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예. 답이 틀려요. 어떻게 틀릴까요? 글쎄요. 지금 사실 솔직히 딱히 와닿는 네.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가 들어가면 지지도가 내려가요. 아. 그건 저희들만이 알고 있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통계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통계가 그래도 사회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하지만 통계를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이 데이터 연구소를 계속 운영할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여쭤보신 대로 그런 이념적인 아주 그 극한 갈등하게 있는 첨예한 갈등. 그런 것들은 일단 처음에 좀 피할 생각입니다. 처음 저희 지금 시작하자마자 오동하지면 안 되니까 두드려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그렇지만 어떤 정보든 어떤 데이터든 그 데이터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엄격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라면 그건 저는 발표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어떤 직업적인 양심을 갖고 발표해서 그게 어느 진영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건 발표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는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이 뭐 많은 세상의 일들 그리고 뭐 사회문화 경제 이런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목회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좀 정확한 통계가 제시가 네, 되고 네. 그걸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네. 능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참 쉽지 않은 작업이실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이 계속해서 자료를 드네요.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받아보시게 되면 네.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더 균형적으로 바뀌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균형적인 시각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네. 목회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운영이라는 어떤 행정적인 거라든지 네.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균형적인 시각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 교인들의 시각하고 좀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마 대표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우리 좀 균형적인 목회자들이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표님이 좀 기대하시는 바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좀 이런 일들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이 데이터의 품질 유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사명감 있게 할 수 있는 인력도 되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는 배경 이야기지만 이걸 처음에는 100개 교회만 월 10만 원씩 유료로 하고 리미티드로 다 끊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걸 같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 야 그럼 가난한 교회는 못 보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는 다 주자 이거. 이게 다 중요한 데이터니까 다 주고 기독교 단체 리더십들한테 다 주고 교회 장로들도 이걸 이런 데이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네. 또 신학교 교수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 드리고 그래서 후원 시스템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조건이 이제 후원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좀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맞습니다. 한데 네. 조금 더 이제
그 대표님의 어떤 기도 제목 또 비전이 있다면 끝으로 네.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의 기독교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있는데 네. 거기는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 운영하는 리서치 회사예요. 거기 목회 관련된 조사만 쭉 해서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바너 연구소가 있습니다. 바너 인스티튜트라고 하죠. 바너 연구소가 거기서 또 기독교 조사를 많이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리서치 재단이 하나 있어요. 퓨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네네. 퓨 리서치라는 회사는 네. 미국의 논문 인용 1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네. 그런 비영리 단체예요. 그런데 퓨 리서치 얼마 전에 한국의 무슨 재단에서 퓨 리서치의 국제 금융 팀장을 불러다가 강의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퓨 리서치라는 게 일반 우리처럼 하는 서베이뿐 아니라 일반 리서치 작업도 계속하고 연구 활동도 하고 해서 굉장히 큰 단체죠, 사실은. 저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앞으로 미국의 한국의 퓨 리서치가 되는 그런 꿈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를 한국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각 노사 간의 갈등, 환경적인 갈등, 정말 갈등 사회가 우리가 많은데 이런 데이터, 이런 연구소의 어떤 사회적 순기능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고 또 유용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말 분별력을 갖고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